예. 가장 먼저 바꿔야 될 것은요. 나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좀 전에 우리가 먹는 집에 밥에 탄수화물이 지나치게 높은 게 문제고 단백질이 굉장히 적은 게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탄수화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탄수화물도 좋은 탄수화물이 있고 나쁜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특히 집에서 드시는 것 중에 사실 현미를 제외하고는 다 나쁜 탄수화물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일단은 도정을 많이 한 곡류로 만든 거,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먹는 밀가루들은요, 통밀이 아니라 껍데기를 까낸 씨 알곡만 있는 백밀가루고요. 우리 보통 집에서 먹는 흰밥도 현미를 도정을 해서 안에 부분만 남겨서 먹는 건데요. 이 바깥의 부분에 섬유소도 많고 영양소도 많이 들어있는데 이걸 다 까내고 안에 부분만 먹게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칼로리는 높으면서 있어야 되는 영양소는 적은 그런 음식을 드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드시게 되다 보면은 이제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자, 네. 서지훈 원장님. 기름기도 아닌데 이 탄수화물이 내장 지방으로 쌓이는 이유가 그건 뭡니까?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 같으면은 현금이라고 보면 되고요. 현금. 지방은 적금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현금은 빨리빨리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남아도는 현금을 적금해야 되는 형태일 때는 반드시 지방으로 바꿔서 저금을 하는 거예요. 이게 꺼냈을 때는 다시 현금화 되겠죠. 예. 그래서 탄수화물이 지방이 왜 되냐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탄수화물을 저장을 하려면 지방으로 바꿔야 되니까. 하지만 이 통장에 적금을 했는데 너무 오래전에 적금을 해서 꺼내 쓰지도 못하는 정도가 되면 그게 내장 지방이고요. 그나마 빨리 쓸 수 있는 게 피하 지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다는 거는 지방을 많이 보유하게 되는 그 경우가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을 먹으면 지방 된다는 생각을 이제는 절대적으로 해야 되고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많은 이유도 남아도는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간에다 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일수록 아까 신동진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듯이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갑니다. 이 세 가지 질환이요. 대표적으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동맥경화라는 거는 결국은 혈관이 나이가 드는 노화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질환이 있음으로써 사실 자기의 나이보다 더 빨리 혈관이 늙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제일 약한 혈관이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이 오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배가 나와서 내 뱃살이 나의 갱년기를 앞으로 당기고 이 당겨진 갱년기에 의해서 나는 더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시작은 내장 지방에 있습니다. 만병의 근원이네, 저 내장 지방이. 내장 지방이 생기게 되면은 또 하나가 콜레스테롤을 높입니다.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이유는요. 이렇게 뱃속에 많이 쌓인 지방들이 계속 혈관으로 찌꺼기가 되는 기름기를 계속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혈액에서 나타나는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입니다. 예. 근데 저도 이제 주변에 보면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30대 중후반이 넘으면 고지혈증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그냥 나이 들어가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데 이 고지혈증이라는 것도 내장 지방과의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장 지방은요, 사실은 가만히 우리 허리둘레만 눕히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일을 하는 게 저희한테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을 하는데요. 조금씩 기름찌꺼기를 만들어서 혈관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저밀도 콜레스테롤이랑 중성 지방이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계속 높으면요. 혈액 내에 찐덩이가 많은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혈관벽에 붙고 이 붙은 것 때문에 혈관벽에 염증 반응이 생기게 돼서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거죠. 참으로 놀랍고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건강진단 받으면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꼭 뭐 LDL, HDL 수치가 따로 나오던데 맞아요. 정확히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요,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듭니다. 이 간에서 만든 콜레스테롤을 조직으로 가지고 가는 콜레스테롤 마차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LDL이 많으면 앞으로 혈관과 조직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질 거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얘의 별명은 나쁜 콜레스테롤입니다.
반대로 HDL 콜레스테롤은요, 조직에 쌓여있는 콜레스테롤을 폐기 공장으로 가지고 가는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혈액 안에 HDL이 많다는 건요, 앞으로 폐기될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는 별명을 붙었습니다. 그래서 HDL이 높으면 동맥경화를 예방하고요, 반대로 LDL이 높으면 동맥경화를 촉진시킵니다. 그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뭐 지인들하고 건강검진 받아도 뭐 LDL, HDL 수치 나오면 너도 수치 좀 있네? 나도 좀 있네? 뭐 특별히 이상은 없지? 그래 오늘 가자 소주 한잔 하자 뭐 이렇게 보통 끝나거든요. 검사를 하고 나면. 근데 이 고지혈증이라는 거를 만만하게 볼 건 아니네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이 고지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먹는 거랑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먹는 게 중요한데요.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좋은 기름을 골라 먹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기름때가 묻으면은 잘 안 지워지죠. 그런 기름때를 지우기 위해서는 기름을 또 사용을 해서 지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기름을 좋은 기름을 대체를 해서 콜레스테롤을 좋게 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좋은 기름이 오메가3과 오메가9입니다. 얘네들이 좋은 이유는요,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요,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또 많이 들어있는 데가 견과류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좋은 기름을 집에서 드실 수 있는 방법은요, 식용유를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을 사용하시던 것이 그냥 가열하지 않고 사용할 때는 올리브 기름을 사용을 하시고 가열할 때는 카놀라유로 바꾸시면은 사실은 기름 문제의 반 이상이 해결되는 거고요. 또 집에서 음식을 드실 때 견과류를 반찬에 넣어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멸치볶음 할 때 견과류를 넣으면 맛도 어울리고 영양도 어울리고요. 또 견과류를 이용한 간식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재열 원장님, 보통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오징어, 뭐 새우 이런 거 안 먹고 달걀 또 노른자 안 먹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 안 먹으면 수치가 떨어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호르몬을 만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데 필요한 호르몬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얘기는 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 또는 호르몬이 많이 부족해서 원재료를 많이 만들구나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어야지 무조건 높다고 낮춰야 되겠구나만 생각하시면 이제 그건 곤란하고요. 왜 그러냐니까 예를 들어 달걀 같은 경우는 실제 콜린이라는 물질이 있어서요. 비타민 B 복합체인데요. 이 콜린이 있으면 뱃살을 줄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달걀을 먹는 게 탄수화물 많이 먹는 것보다는 오히려 뱃살 줄이는 데도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결국은 콜레스테롤 좀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크게 걱정하실 게 아니라 그걸 뺄 수 있는 좋은 기름을 다시 섭취를 잘 하시면 됩니다. 제가 환자분한테 콜레스테롤이 높습니다, 약을 드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첫 번째는 선생님 저 운동으로 해볼게요라는 분이랑, 또 하나는 음식으로 안 될까요? 고기 안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얘기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운동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운동으로 뱃살을 쫙 빼면은 콜레스테롤 떨어집니다. 중성지방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요, 나쁜 콜레스테롤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운동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운동으로 살을 빼셔야 가능한 일이고요. 두 번째는 고기를 안 먹겠다고 이제 저한테 약을 처방하지 말라고 애걸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매일 고기 먹어서 콜레스테롤 높아지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며칠에 한 번씩 손님 오면 한두 점 구워 먹는 그것까지 안 먹으면은요, 팔다리 근육 빠져가지고 후들거리게 되세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아주 고기를 많이 먹는 분한테는 고기 줄이세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 특히 노인 환자분한테는 고기를 줄이세요라고 절대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런 걸로 안 될 경우에는 아까 이제 좋은 기름 같은 걸 설명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사실 약을 드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바로 이 습관이 우리 몸속에 내장 비만을 쌓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르게. 그렇다면 과연 우리 집 집밥을 어떻게 바꿔야 내장 지방을 그야말로 싹 없앨 수 있을까요? 몸속 시한폭탄, 내장 지방을 이기는 집밥 비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 둘, 셋! 양파! 알겠습니다. 네. 양파. 네, 중국 사람들이요, 굉장히 세계적으로 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돼지고기랑 육류를 굉장히 많이 프라이를 해서
기름지게 드십니다. 하지만 중국 사람들의 심장 질환 발생률은요, 서양 사람들의 5분의 1 정도,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차이나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사람들이 항상 먹는 양파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집에 가도요, 그래서 양파를 반찬으로 주고요, 볶음 요리에 대부분 양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양파 안에 들어있는 활성 성분이 있습니다.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제인데요. 이 퀘르세틴은 폴리페놀의 하나입니다. 근데 혈관을 굉장히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떨어뜨리고요. 두 번째는 얘네들이 혈관 벽에 붙었다고 해도 이게 붙어서 곧장 동맥경화가 되는 게 아니라 붙고 난 다음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산화가 돼서 동맥경화가 되는데요. 그 산화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혈전도 예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양파에는 섬유소가 채소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 섬유소 역시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콜레스테롤을 흡수를 저하시켜서 몸 안에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파는 2중, 3중으로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참 저는 그 껍질을 이거 버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전번에 말씀드리듯이 그냥 이렇게 주전자에 넣어가지고 20분 풀풀 끓여가지고 쫙 마시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양파가 피를 맑게 하고 혈액 순환도 도와준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내장 비만에도 이게 효과가 있군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합니까, 이게? 사실 중정도 크기의 양파로 3분의 1개 이상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양파의 활성 성분이 퀘르세틴인데요. 제일 바깥쪽에 많이 들어있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까면 깔수록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한 한 껍질과 바로 바깥에층을 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파란 부분이 이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아, 예. 이게 좋다고 저도 그랬잖아요. 양파 껍질 좋다는 얘기 엄지조항에서 듣고 또 남편도 고혈압도 있고 그래서요. 껍질 이제 안 버려요. 그러니까 모아놨다가 차를 끓여서 먹기도 하고 또 껍질이 많이 없을 경우는 중국집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양파 껍질 좀 주세요. 이렇게 껍질 주세요 하면 또 이렇게 짜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져와서 또 차로 끓여 먹고 했는데 양파는 사실 요리의 주가 되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냥 모든 요리에 이렇게 막 다 들어가는데 혹시 양파가 들어간 뭐 좋은 뭐 요리 예, 그런 게 좀 있을지 김정 교수님께 좀 예, 여쭤보고 예. 싶네요. 예, 양파 요즘 워낙 흔하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양파와 달걀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양파 달걀찜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이 있는 프라이팬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양파를 한 2cm 두께로 썰으신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달걀을 깨 넣으세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시는 것이 아니라 물을 양파 겉으로 해서 한 4-5스푼 정도를 넣으신 다음에 뚜껑을 덮어서 조리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찜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달걀이 익으면은 그 위에 고명을 좀 얹는다든지 아니면 들기름을 살짝 뿌려서 같이 드시게 되면은 달걀과 양파 같이 또 메인 요리로도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양파찜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 양파 가운데는 드러내고 그 가운데다가 달걀을 넣으라는 얘기인가요? 예, 깨 넣고 이제 찜을 한 겁니다. 네. 모양도 아주 상당히 예쁜데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리 내 요리. 그러니까. 야, 맛있겠다, 진짜. 와. 다음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건 뭘까요? 미역류 아니에요? 아니 맞나요? 진짜 이렇게 하나를 하면 열을 깨우치시는 분이 세상에 처음 봅니다. 하나, 둘, 셋. 아이고. 아, 이거 틀렸네요. 땅콩 버터네요. 땅콩 버터요? 너무 의외다. 아니 근데 땅콩버터는 예. 불량식품이다, 그러니까. 살찌는 뭐 지름길이다. 근데 땅콩버터가 내장 지방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땅콩버터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가장 세상에서 살찌게 하는 10가지 식품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다이어트와 사실 거리가 굉장히 멀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땅콩버터가 다이어트에 좋고 내장 지방이 좋다고 얘기하니까 좀 굉장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같이 느껴지시죠? 예. 근데 제가 좀 전에 앞에서 설명드릴 때 좋은 기름을 바꿔 먹자고 말씀드리면서 오메가3과 오메가9를 먹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메가3은요, 생선과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고요. 오메가9는 올리브유나 카놀라유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땅콩은요, 견과류이기 때문에 오메가3도 많고요. 또 특이하게도 오메가9번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들어있냐면요. 100g 정도 먹게 되면 25g이 오메가9 기름입니다. 저는 아직도 믿기가 힘듭니다. 내장 비만을 빼기 위해 땅콩 버터를 먹어라. 자, 박상중 원장님. 네. 정말 내장 비만을 없애는데 이게 땅콩 버터가 이게 도움이 됩니까?